그날 오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들 출장 간 날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결혼 5년.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설득해야 할까요? 석 달간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달리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어요. 사흘간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놀랐어요. 며느리가 혼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아들과 함께 오거나 손주와 함께 왔는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수진아, 들어와. 무슨 일이야? 네, 잠깐 뵙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앉아라.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더군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얼마든지. 며느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들었나 싶었어요. 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볼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군요. 휴지를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앞에서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괜찮아. 울어도 돼. 며느리가 코를 풀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가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결혼한 지 5년인데 점점 더 심해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단 말인가? 무슨 소리야? 민준이가 너한테 잘해주잖아. 겉으로는 그래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줘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자기 방으로 가요. 문 닫고 게임하거나 유튜브 봐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아, 그래.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응, 네, 이렇게만 대답해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거나 집에 있어도 혼자 방에만 있어요. 저랑 손주는 신경도 안 써요. 지우가 아빠 놀아달라고 해도 나중에 이러면서 안 놀아줘요. 손주 이야기가 나오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손주 지우. 그 아이도 힘들겠구나 싶어서요.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려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제 생일도 기억 못해요. 선물은커녕 축하한다는 말도 없어요. 어쩌다 기억하면 아, 그랬지. 이러고 끝이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맛있는 거 해주고 집안일도 다 제가 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아버님, 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부족한가요? 왜 저를 안 좋아하는 걸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 눈빛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제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요리를 못해서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며느리는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셨다면 민준이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머님 자리를 못 채워서 그런가요? 아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를 더 잘 챙겼을까요? 아들을 타일렀을까요? 어머니 탓이 아니야. 민준이 문제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 시댁 식구들이요. 좀 힘들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명절 때마다요. 큰아버지 댁 식구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우리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큰 형님 댁 식구들. 확실히 참견이 좀 심한 편이긴 했어요. 애는 언제 또 낳을 거냐? 둘째 계획은? 왜 살이 쪘냐? 일은 언제 그만둘 거냐? 며느리가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저 혼자 대답해야 해요. 힘들어요. 아무도 저 편을 안 들어줘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항상 저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저 하나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 밤 울어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울어요. 지우 재우고 나면 혼자 울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결혼했으면 부부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맞았어요. 민준이한테 말해봤니? 물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대화하자고 했어요. 우리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상담받아 보자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래? 별일 아니라고 해요. 예민한 거라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감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힘들다는데 별일 아니래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수진아, 네. 민준이는 알아? 아니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말 안 했어요. 왜? 무서워서요.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끝이잖아요.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대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들을 감싸야 할까요?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 행복을 생각해야 할까요? 수진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들어봐. 내가 민준이 편을 들려는 건 아니야. 분명히 민준이가 잘못했어. 그건 확실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있잖니.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우 때문에 참고 살라는 건가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요. 내 말을 골랐습니다. 지우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거야.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기회. 아빠랑 엄마 같이 있는 가정.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차라리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쁜 건 아닐까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아.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민준이한테, 우리 가족한테.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민준이랑 얘기해 볼게. 제안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 볼게.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아내를 소중히 하라고. 가족을 지키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아버님 말씀도 안 들을 거예요. 해볼게. 꼭 해볼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 줄래? 제안했습니다. 석 달.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볼게. 민준이 설득해 볼게. 변하게 만들어 볼게. 석 달 후에도 안 되면 그때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며느리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만요. 그 이상은 못 기다려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응?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용기 낸 거야.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지우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정말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간 후 아들을 떠올리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 민준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는데
순했는데 어머니 말 말고 저한테도 효자였는데 어머니 말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28해 전 이야기입니다. 첫 아이였어요. 아내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쑥쑥 잘 자랐습니다. 정말 순한 아이였어요. 잘 울지도 않았고 밤에도 잘 잤어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키우기 쉬운 아이는 처음이래요. 복 받았어. 그렇게 말했었죠. 유치원 다닐 때도 말썽 안 피웠어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민준이 참 착해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수업도 잘 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어요.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친구도 정말 많았어요.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놀았습니다. 아내가 간식 챙겨줬어요. 민준이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어요. 어머니 심부름 잘했고 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였나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였죠. 말수가 줄었어요. 방문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민준이 요즘 이상해. 말도 안 하고 밥도 대충 먹고 사춘기야. 제가 말했습니다. 다 그래. 지나가면 괜찮아져.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니 좀 나아졌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성적은 올랐어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하네.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통학했어요. 집에서 다녔거든요. 대학 생활도 잘했어요. 학점 관리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친한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친구 데려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잘 안 받습니다. 민준아 친구는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그렇게 대답했었죠. 하지만 진짜 많았을까요? 군대 갔다 왔어요. 제대하고 취업 준비했습니다. 1년 만에 회사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였습니다. IT 기업이었거든요.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아들 대단해. 좋은 회사 다니네. 입사하고 2년 후였나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준이가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수진이는 밝은 여자였습니다. 예쁘게 웃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안녕하세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예쁘네요. 우리 민준이랑 잘 어울려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가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말 좀 해. 아내가 찔렀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웃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없어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교제한 지 1년 후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좋은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아팠어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힘든 시기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내 건강 때문에 크게 할 형편이 못 됐거든요. 수진이는 이해해 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먼저세요.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가 울었어요.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문상객 응대하고 음식 챙기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다니고 수진이도 직장 다니고 지우도 태어나고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겁니다.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런 걸까요?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 걸까요? 제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없었던 걸까요? 저도 아내한테 잘했나 싶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빠서 집에 잘 못 있었어요. 야근을 많이 했고,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 아내랑 대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그걸 보고 자랐겠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무관심한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 잘못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출장 중이었으니까요. 내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야기 해야겠어요.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하고 있어. 아내를 소중히 해야 해. 가족을 지켜야 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말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못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잘 타일러요. 아들한테 잘 가르쳐요. 사랑하는 법을, 아내 소중히 하는 법을.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나야겠어요. 제대로 이야기 나눠야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 민준이 자신을 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정말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잘할 거예요. 당신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전화했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아직요. 그럼 우리 집 와서 먹어. 밥 해놨어. 민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랑 지우는요? 너 혼자 와. 아버지랑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와봐. 알았어요. 1시간 후 민준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응, 들어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앉아라. 먹자.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급하게 부르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네? 수진이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어떤지?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괜찮은데요? 뭐? 그냥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내인지. 민준이가 생각했습니다. 착하죠. 집안일도 잘하고, 지우도 잘 키우고. 그게 다야? 물었습니다. 네. 그래? 사랑해? 민준이가 멈칫했습니다. 뭐요? 수진이 사랑하냐고. 민준이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봐. 민준이가 불편해했습니다. 사랑하죠.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해?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사랑하냐고.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드디어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모르는데? 그냥요. 결혼한 지 5년 됐잖아. 그동안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수진이 예뻤고 착했고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계속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달라졌어요. 뭐가?
모든 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겼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돈 벌어야 한다는, 또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컸어요. 그래서요, 집에 오면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수진이랑 대화하기도 귀찮고 지우 놀아주기도 힘들고 그냥 쉬고 싶어요.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수진이는 이해를 못해요. 자기랑 대화하라고, 지우랑 놀라고, 데이트하자고, 다 귀찮아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부대끼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준아, 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예? 수진이는 내 아내야. 지우는 내 딸이야. 가족이야. 알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느끼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먹여 살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민준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돈만 벌어주면 되는 게 아니야. 마음도 줘야지. 시간도 내야지. 관심도 가져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내가 매일 무시하는데, 말도 안 하는데, 관심도 안 주는데.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수진이가 말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가요? 아버지한테요? 어제 왔더라. 혼자. 민준이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혼하고 싶대.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요? 이혼? 그래? 못 살겠네. 나랑? 민준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사실이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여기 앉아서 울면서 말했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민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바람도 안 피우고, 폭력도 안 쓰는데 한심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정도는 기본이야. 부부는 사랑해야 해. 서로 아껴야 해. 너 수진이한테 언제 사랑한다고 말했니? 민준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안아줬니? 언제 손잡아줬니? 언제 데이트했니? 언제 제대로 된 대화했니? 민준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지우한테는 언제 놀아줬니? 언제 그림책 읽어줬니? 언제 안아줬니? 계속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못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서요. 피곤해서요. 핑계야. 잘라 말했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거야. 중요한 거면 만드는 거야.
너한테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왜 안 챙기는데?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네. 너 엄마 기억나지? 네. 엄마가 아팠을 때, 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병원 갔잖아. 회사 끝나고 바로 병원 갔어. 엄마 손잡고 있었어. 밥 먹여드렸어. 그리고 씻겨드렸어. 머리도 빗겨드리고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함께 있어주는 거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야.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밤 혼자 울어. 화장실에서 울어. 민준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잘하라는 거야. 어떻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하라. 간단히 말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안아줘. 그리고 손 잡아줘. 같이 밥 먹어. 대화하고 웃겨줘. 옆에 있어줘. 그게 다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해야죠.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잃고 싶지 않아요. 지우도요. 그럼 지금부터 달라져야 해. 네. 진심으로 노력해야 해. 네.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응?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건 없어. 수진이한테 사과해. 네.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야겠어요. 그래. 수진이한테 가. 민준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 신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신 차리게 해줘서. 잘해라. 네.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잘 될까요? 민준이가 변할까요? 우리 수진이가 믿어줄까요? 가족이 회복될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민준이가 깨달은 것 같으니까요.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지켜봐야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돕고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응, 민준아,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수진이 반응이 어때? 처음엔 의심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무슨 꿍꿍이 있냐고. 그래서요. 계속했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퇴근하고 바로 집 가고 지우랑도 놀아주고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잘하고 있구나 기뻤습니다. 근데 아버지, 응? 쉽지 않네요. 민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감정 표현이요. 원래 안 해봐서 어색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할 때마다 쑥스럽고. 하지만 해야지. 네, 계속 할게요. 수진이 위해서라도.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저녁에 퇴근해서도, 잠자기 전에도. 그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일찍 와요. 회사 끝나면 바로 와요. 예전엔 늦게 왔는데 요즘엔 6시면 와요. 지우도 좋아해요. 아빠가 놀아주니까. 수진이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한테. 그냥 정신 차리라고 했지. 가족이 소중히 여기라고. 고마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정말 이혼했을 거예요. 천만에. 너희가 잘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잘 되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응. 큰아버지 댁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이번 주말에 모이재요, 온 가족이. 걱정됐습니다. 큰 형님 댁 식구들. 참견이 심한 분들이었거든요. 수진이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민준이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수진이 많이 힘들어 했잖아. 이번엔 제가 잘할게요. 수진이 편 들어줄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주말이 됐습니다. 큰형님 댁으로 다들 모였어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민준이네 가족도 왔고요. 큰형님 부부, 큰 조카 내외, 작은 조카 가족 다 모였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큰형님이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이, 네 어머님, 요즘 살 좀 찐 것 같지?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둘째 생긴 거 아니야? 큰 조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계획 없어요. 왜? 큰 형수님이 물었어요. 지우도 벌써 7살인데 동생 있어야지. 아직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낳으려고요. 나중에 언제? 계속 물었습니다. 여자는 나이 들수록 힘들어. 빨리 낳아야지. 수진이가 불편해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모두 민준이를 봤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계획은 저희 일이니까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큰 형수님이 멈칫했어요. 그래, 그렇긴 하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큰 조카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그만둘 생각은?
수진이가 대답하려는데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일 계속 할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제가 도울게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큰 형수님이 말하려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저도 키울 수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육아도 함께하는 시대잖아요. 제가 반반 할게요. 저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달라졌구나. 그리고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희 가정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큰형님이 껄껄 웃었어요. 민준이 많이 컸네. 장하다. 그래야지. 아내 지켜야지. 큰 형수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수진아. 우리가 오지랖이 좀 넓었나 보네. 수진이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잘했어. 오늘 정말 잘했어.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 했을 뿐이죠. 수진이 지켜주는 거. 그래, 계속 그렇게 해.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가 제 편 들어줘서 정말 기뻤어요. 처음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깨달은 거야.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믿어줘. 네, 믿을게요. 그날 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며느리도 행복해 보이고 이대로만 가면 괜찮겠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매일 수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오실래요? 저녁 드시러요. 그래, 좋지. 토요일 저녁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지우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지우 손주를 안았습니다. 커졌더군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어요. 뭐 만들었어?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고마워. 민준이도 나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놀랐어요. 민준아, 응? 너 요리해? 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수진이한테. 같이 하면 재밌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웃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해요. 오늘 샐러드는 민준이가 만들었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진아,
요리 정말 잘하네. 감사해요, 아버님. 민준이가 지우한테 반찬을 집어줬어요. 지우야, 이것도 먹어봐. 네, 아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요즘 어때? 좋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어때? 저도 좋아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대화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어요. 진짜 사랑? 지우야, 네, 할아버지. 아빠 요즘 어때?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놀아줘요. 그림책도 읽어주고 공원도 가고 아빠 최고예요. 민준이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완전한 가족. 서로 사랑하는 가족.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감사해요. 뭐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수진이랑 지우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수진이 잃을 뻔했어요.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린 잘 지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이혼하려고 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설득해 주셨죠. 석 달만 기다려 보라고. 민준이한테 기회를 주라고.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다리길 잘 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변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 알아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행복하면 되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뭉클했어요. 정말 잘 됐구나. 우리 가족 지켜냈구나. 그때 지우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요? 안고 있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우도 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가족의 포옹.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세요. 지우가 손짓했습니다. 나도 일어서서 다가갔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해요. 가족 여행이요. 그래, 좋지.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나도? 네.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꼭 가세요, 아버님. 가족 여행인데
할아버지 빠지면 안 되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와! 할아버지랑 여행 가요. 신난다. 우리 지우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아들이 깨달아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손주도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우리 가족 괜찮아. 아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가족 지켜줘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가족 여행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민준이가 운전했어요. 수진이와 지우가 뒷자리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출발! 민준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 여행이다. 지우가 신나했어요. 할아버지, 바다 볼 수 있대요. 그래, 재밌겠다.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노래도 틀고 이야기도 나누고 과자도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쉬었다 가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내렸어요. 화장실 다녀오고 간식도 사고 지우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고마워.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 운전 괜찮아? 네, 좋아요.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기분 좋아요. 수진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요즘 민준이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확실히 달라졌어.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지.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더 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와, 바다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크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숙소였어요. 방이 2개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방 쓰세요. 우리 저 방 쓸게요.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와 보세요.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테라스로 나갔어요. 탁 트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멋지다. 그쵸? 여기 좋아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 오는 거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그래,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수진이와 지우도 나왔어요. 우와, 바다 예쁘다.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바다 가요. 그래, 가자. 다 같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할아버지 여기 와요. 응, 간다. 손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모래성도 만들고 조개 껍데기도 주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바비큐를 했어요. 민준이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버지 고기 드세요. 고맙다. 맛있었어요. 바닷바람 맞으며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건배할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좋지. 잔을 들었어요. 가족, 건배! 함께 외쳤습니다. 식사 후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났습니다. 예쁘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기 별 엄청 많아요. 그러네. 함께 별을 봤어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도 저기 계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별이 돼서 우릴 보고 계실 거야. 그럼 손 흔들어야 되겠다. 지우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잘 지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도 수진이도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 행복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있지? 우리 가족. 행복하지?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모두 일찍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잤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나갔어요. 다 같이 바닷가로 갔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우와, 지우가 감탄했습니다. 해가 떠요. 함께 해돋이를 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여행 와요. 가족이랑. 그래, 좋지. 매년 와요. 꼭이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가족여행, 전통으로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지우가 손뼉 쳤습니다. 좋아요, 매년 바다 올 거예요. 모두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출발, 희망찬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변함없는 생활로 너무나 감사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변함없이 가족을 챙겼거든요. 수진이는 행복해했고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찾아왔던 날부터 꼭 석 달,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수진아, 오늘 시간 되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그래, 집으로 올래? 네. 1시간 후 수진이가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석 달 전처럼.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화냈습니다. 들어와. 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앉았어요. 아버님, 응? 오늘이 딱 3달이에요. 그렇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달만 기다려보라고. 응, 그랬지. 민준이한테 기회를 주라고. 기억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기다리길 정말 잘했어요. 민준이 정말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안아줘요. 손 잡아주고 같이 대화해요. 지우하고도 함께 놀아줘요. 정말 좋은 남편이 됐어요. 지우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됐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이혼했을 거예요. 3달도 못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이 설득해 주셨죠. 민준이도 설득하시고 저도 설득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수진이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그만.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잘한 거야. 포기하지 않아서. 노력해서, 사랑해서.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걱정 없겠다.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믿어요. 우리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이거요. 뭔데? 3달 전에 썼어요. 이혼 결심했을 때요. 민준이한테 주려고 했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민준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복잡해. 미안해.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외로워. 사랑받고 싶었어. 관심받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나한테 관심 없었지? 우리 5년 동안 뭐 했을까? 결혼이 뭘까? 부부가 뭘까? 모르겠어. 지우한테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더 못 견뎌서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좋은 아내 못 돼서. 행복하게 못 만들어줘서 이혼하자. 이게 서로를 위한 길 같아. 수진. 편지가 끝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편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못 줬어요. 아버님한테 상담 드리러 갔거든요.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3달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참았어요. 편지 안 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이 편지 찢으려고요. 아버님 앞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가방에서 또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 쓴 거예요. 민준이한테 줄 편지요. 읽어봐도 돼? 네. 새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요즘 너무 행복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안아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지우하고 놀아줘서 고마워. 좋은 아빠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자. 서로 사랑하며 지우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손주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100년 해로하자. 사랑해 민준아. 당신의 아내 수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구나. 민준이한테 줘. 이 편지. 네. 오늘 줄 거예요. 좋아할 거야. 많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 살려주셔서 천만에. 행복해라. 그게 내 바람이야.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우 데리러 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 수진이를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니까, 며느리가 웃으니까, 아들이 변했으니까, 손주가 무럭무럭 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편지 줬어요. 그래, 읽었니? 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해주셨잖아요. 수진이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수진이한테, 지우한테, 아버지한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 될게요. 약속해요. 그래, 믿는다 우리 아들. 전화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여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지켰어. 며느리도 행복하고 아들도 깨달았어. 손주도 잘 크고 있어. 다 당신 덕분이야.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당신.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괜찮아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가족이 있어 행복했고, 사랑이 있어 감사했고, 함께여서 든든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우리 가족? 앞으로도 잘 살겠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 편을 들까? 며느리 편을 들까? 아니면 가족을 지킬까? 저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어요. 며느리도 다시 웃게 됐고
손주도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힘든 가정이 있나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곳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회복될 수 있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노력이 필요해요. 진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처럼 변할 수 있어요. 며느리들께 말씀드립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혼자 참지 마세요. 시아버지든 친정 부모님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돈만 벌어주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게 남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자식 부부가 힘들어하면 도와주세요. 중재해 주세요. 지혜를 나눠주세요. 하지만 간섭은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세요. 가족은 함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함께 나누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가족 사랑하세요.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안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안녕히 계세요.